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에 저희가 못 만났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뭐 항상 또 청주에 가서 밭을 갈고 사람을 만나고 원래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이번엔 주로 청소년들 많이 접촉하러 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속보로 떴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진일보했죠. 예, 그래서 저도 대폭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말 속에서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있다. 어떤 정치개혁 특위는 항상 하고 있었고 네. 아주 생산적인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의견을 좁혀 가지고 이거 갖고 토론하자. 이것도 10월 24일부터 정상화가 돼 가지고 첫 가동된 정계치개혁 특위가 네.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근데 윤호중 사무총장은 정계특위가 일을 안 해서 못해서 이런 전제를 항상 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계특위에서 일이 너무나 잘 됐고 정상화돼 있는데 정계특위를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우리 눈엔 이상하게 비치는 거예요. 예. 정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쪽 사람들 만나면 정계특위에서 그 제시한 안이 두 쪽으로 된 그 세 가지 대안을 네.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네. 그동안의 정계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 당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 말만 했으면 이 사달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이런 사달이. 예. 단식 농성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되는 정계특위를 도외시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도농복합선거구제 안 된다. 네. 의원 정수 확대 안 된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도 이렇게 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여당 비례대표 몫은 지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전문성을 중시한다고.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필요하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나니까 그러면 현행 선거구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단식 농성이 들어간 건데. 근데 농성장의 그 이해찬 대표하고 윤호중 총장이 방문해가지고 단식 중인 이정미 대표한테 네. 아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돌아가고 있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전국을 수습하려고 좋은 안을 네. 전향적인 안을 내놨는데 여전히 전제가 정계특위. 정계특위. 아니 정계특위는 내놨는데 세 개. 예, 세 개 내놨고 그다음에 정계특위가 세 개 안을 더 토론하려고 기한을 연장시켜 달라. 네. 그걸 예산안 때 처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한 거니까 그때 정계특위가 더 논의할 수 있게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 주자. 네. 이 말만 했으면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네, 그때 그 얘기 안 나왔죠. 그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 또 언급을 했는데 이 정계특위 활동 시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에 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2월 중에 처리하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입장 정도만 좀 나왔어도 처음에 단식까지는 안 갔겠다 이런 안 생각이 갔겠죠. 좀 드네요. 그런데 네. 자 보십시오. 5당이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5당이 다 대선 공약 아닙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이 대의는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네. 옛날 청와대를 향했던 촛불 시민들의 그 정신이 지금 국회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정치개혁해라. 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좁혀져서 그렇지 시민이 요구하는 건 정치개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고 그 첫걸음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건데 네. 갑자기 잘 굴러가던 정계특위의 안이 합의가 되니까 거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도농복합 도농복합 그 얘기도 선거구제 있죠.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권역별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 또 석패율제 이렇게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 망라해서 논의를 구획 맞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이걸 맞습니다. 한번 그럼 논의해보자. 앞으로 하나씩 토론해보자 이렇게 네, 된 거거든. 맞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건너뛰고 도농 복합 선거구제만큼은 안 된다. 그게 합의문에 있으면은 우리는 된다. 무조건 네네. 합의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판을 깨기 시작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네.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논의조차 봉쇄하면은 판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야삼당은 이것도 논의하고 저것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국정을 책임진 여당 같고 저 두 당이 그 문구 표현 하나 갖고 예. 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합의문이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한테 추인을 못 받고 각자 다른 얘기들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 판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 아니 대표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대표가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는데 그러면 정개특위에 와 있는 자한당 더불어민주당 간사들이 네. 당 눈치를 보지 이 정개특위 논의가 순수하게 되겠습니까? 당에 가서 논의해야 되겠다는데 그렇죠. 그 순간부터 정개특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 예. 대표들 때문에.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거 방해나 하지 말지 사사건건 간섭해서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정개특위가 제대로 안 해서 그게 뭐 하지 왜 당대표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냐 이래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동어반복이지 결국은 저 안 된다는 얘기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어반복 그렇네요. 아닙니까? 아유, 그러다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그 문제도 더불어 있고. 한국당이라는 기득권 당들의 어떤 담합 구조를 비판하는 언론 논조가 강해지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 보십시오. 저기 아예 자한당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서 같은 세력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거든. 그래서 다시 전향적인 안을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정개특위와 또 여야 지도부 그 사이에 보면은 뭐 거대 양당이 좀 미루는 듯한 책임 미루고 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야 5당의 합의를 위해서 특히 한국당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도부와 원내대표 지도부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 체제와 논의를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길 보면 한국당이 또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또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사실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의원들이 복잡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이런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의원수를 늘리는 거는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다. 네. 뭐 그런 방어 논리를 좀 펴고 있던데 한국당 입장을 보면 네. 예. 의원 그러니까, 정수에 대한 그런 민심을 네.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는 뭐냐면은 네. 저 의원 정수를 확대를 못 하니까 즉 비례대표 숫자를 못 늘리니까 네.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야 네, 2대 1로 만들어서 200석 대 뭐 100석으로 가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구를 줄여야 비례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론이 뭐냐면 도농 복합 선거구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에는 선거구 몇 개를 합쳐서 중대 선거구제로 맞습니다.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의원수를 줄이고 단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농촌을 그렇게 배려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지역 감정이 고착화된 농촌의 표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호남보다는 영남의 인구 숫자가 거의 2배에 해당 맞아요. 육박하는 많죠. 예. 그거 이건 지역 감정 때문에 묻지마 투표기 때문에 그 표- 군 단위 군 단위 면 단위들 표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대도시는 대도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 대도시는 부산이 흔들렸고 네. 또 대구가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서울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 이번 총선 지방선거에서 거의 폭망했잖아요. 아유, 한국당이 거의 한국당이 뭐 이제 싹쓸이 폭망했잖아요. 당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건질려면 중대선거구제가 좋은 겁니다. 2등, 2등에도 3등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아. 이런 어떤 그 교두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예. 도시 지역에서 표는 먹고 싶고 농촌 지역에서 표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건데 네네. 이 얘기만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도농 복합 선거구제만 말만 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일어서서 나가버리거든. 아, 참. 어, 그러면은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도농복합제를 네. 비판하고 한국당에서는 또 의원정수 못 늘리고 이런 도농복합제 안 받으면 우리 못하겠다 하고 네. 여야 5당 대표가 모여도 얘기가 좀 잘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계특위에선 그래도 세 가지 그러면은 안이 나왔는데, 자한당안도 받고 네. 민주당안도 받아서 그럼 지역구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건가? 안 된다면 비례를 늘리는 의원 정수 확대는 어디까지 할 건가? 네. 이 안을 이제 토론하기로 한 겁니다. 아. 사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론해가지고 네. 몇 가지 안을 놓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야 지도부에서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아예 잘라놓고 가니까. 아니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죠. 그래서 뭐는 안 돼 하고 전제 조건을 걸면은 네. 협상 자체는 안 됩니다. 아니 북한에 대해 가지고 비핵화 안 하면 협상 안 해. 네. 이걸 해가지고 남북 관계 망가진 거 다 봤잖아요.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은 네. 그 전제 조건 때문에 협상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음. 그래서 오히려 정계특위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다 망라해서 논의를 좁혀보자. 예. 우선은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을 박터지게 논의하고 네. 끝장 토론으로 한번 우리 기득권 내려놓자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의원 정수 확대를 감히 하자는 건데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거는 또 굉장히 반대하시는데 그렇죠. 정의당안은 물론 360석으로 늘리자는 겁니다만 이게 무리수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330석 이하도 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는 줄여보는 데까지 줄여보고 이건 뭐 워낙 지역 정치의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의 저항이 완강하다면은 그게 제한적이라면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거는 의원 정수 확대로 가미해서 네. 결국은 완전 100% 연동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 되면 절충선이라도 논의해보자. 아하.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국민들의 의사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상적인 그런 안으로 많은 분들이 꼽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뭐 학자들이나 또 독일에서는 사실 이게 의석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의석수를 아예 안 정해버리죠. 그러니까요. 예,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그냥 놔두고 네. 부족한 의석의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자라다면 채워주다 보면 매 회기 때마다 의원 정수가 다른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 국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반대하시죠.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와 그리고 조건들이 좀 성숙이 돼야 되는데 정계특위에서는 웬만큼 좀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여야 지도부가 특히 거대 양당 지도부가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가 안 돼서. 토농복합이다 뭐다 한두 마디 갖고 판 깨진 거예요. 자, 이걸 예. 한번 보자고요. 네네. 지금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 간에 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87년 이후로 지난 민주화 이후 30년간 한국 네. 정치가 어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죠. 저기 1당 2당이 남의 표를 뺏어와야 내 표가 는다는 승자 계산하에서 독식 구조였죠. 예. 이건 뭐 그냥 국민들은 아랑곳 없이 네. 극한 투쟁을 불사했단 말이죠. 음. 그건 항상 1번 당하고 2번 당의 충돌이었어요. 네. 제일 큰 두 당의 거의 전면전에 음. 해당되는 아주 극한 투쟁. 이게 네. 한국 정치에서의 항상 고질병이었고 그런데 다당제의 여건이 갖추어지질 않았습니다. 1, 2당이 받은 표보다도 10% 이상 의석을 더 가져가는 그랬죠. 이런 어떤 불로소득 정치에서 이걸 기득권으로 하고 있는 정치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네. 상대방을 죽여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과반수만 확보하면 100%를 먹는 정치에서 네. 이건 거의 뭐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국회만 들어오면 이상해지더라고. 남자들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지잖아. 이상하게 국회의사당만 오면 네.
이건 뭐 그냥 아주 막말 이데올로기 뭐 음. 극한적인 어떤 투쟁을 불사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그 품격 떨어지는 인생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의원님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아니 그런데 우린 소수당이라서 거기서 좀 비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되고 나니 훨씬 안정적입니다. 지금 정치가 안정됐다고 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다 다당제 국가입니다. 반면에 요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뭐 미국, 영국 네. 다 양당제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데 그 큰 당에 계신 분들께서 다당자가 되면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 그러는데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 맞지 않다 혼란이 우려된다 네. 그러는데 언제 다 복잡하게 협조하냐 그러는데 아니 지금까지 국정이 마비되고 혼란된 이 상황이 두 당의 독과점하는 정당의 그 사활을 건 싸움 때문이었고 네. 오히려 소수당이 제3지대로 완충구역을 형성하는 순간 정치의 이런 어떤 진짜 정치를 하는 거죠. 험난한 이런 부분들의 마쿠 교섭의 여지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된 겁니다. 네. 그때 새누리당, 민주당의 대치전선만으로 대통령 안 됐죠. 탄핵이 됐겠습니까? 네, 예. 표가 안 그런데 됐죠. 거기서 탈당한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아, 예. 예, 저기 기억납니다. 별도로 기어 나온 사람들이 탄핵 쪽에 붙고 음. 그다음에 정의당이 민주당을 개혁 쪽으로 옷소매를 잡아 끌면서 탄핵을 네. 독촉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원만히 이루어졌던 거고 네. 또 여야가 국민들의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극한 싸움을 할 때 말리러 다닌 게 또 군소정당이에요. 아, 그런 점이 그러면은 있군요. 이게 예. 전국의 안정의 완충지대이면서 다양성을 도모하는 일종의 어떤 그 정치의 정상적 생태계가 이제 네. 가능성이 나타난 거지. 아하. 왜 이게 저기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왜 다당제가 혼란스럽습니까? 1당 2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이 모양이 꼴된 거지. 저희가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당제 그리고 정치를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그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 어제 이제 당선이 돼서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당 112석 그 제일 야당을 이끌게 될 텐데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언론 인터뷰를 좀 했는데 선거제는 권력 구조와 관계된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참 유감스러운 예. 말이네요. 그런데 네네. 한 가지 그 중에서도 진실을 담은 거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힘들 것 같다는 말은 진실 같아요. 예. 본인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의원 정수 확대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정말 네.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입니까? 의원 정수가 뭐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소수라도 늘려서 네. 큰 부담을 안 주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서 오히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가지고 국회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정치개혁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정치가 이제까지 그 군림하고 특권 누리기 바쁜 정치가 네. 이제는 체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 큰 비용도 안 드는데 국민들이 이것도 한번 다시 봐주실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소성의 어떤 가치로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우리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이 숫자가 인구 4천만 명일 때 만들어진 숫자고 지금 5,400만 명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1,500만 명의 국민들이 늘어나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줄 대의 정치의 필요가 그만큼 다양해졌는데 이 정치인은 고정불변이고 그렇다면 그 사회 소수자들까지 대변해줄 수 있는 이런 대의 정치의 문을 활짝 개방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은 과감히 줄이는 나는 이게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바로 개혁인데 우리가 먼 만큼은 안 된다. 예컨대 정수
많이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구 조금씩 줄여보면서 정수 한 30명만 명죠. 비례대표 늘리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안 된다보다도 인구 보통 선진국 7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 꼴인데 우리는 17만 명에 한 명 꼴이라면 네. 약간 그 비율을 완화시켜 주면서 조금 의원 정수를 줄이되 그 조건은 다양한 대변을 해봐라. 네. 청년 그 국회의원이 나와서 청년 대변하고 노인 국회의원 나와서 노인 대변하고 농민 국회의원 나와서 농민 대변 해봐라. 네. 이런 여지를 100%도 아니고 조금만 더 열어주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개혁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그런 정치를 소비할 수 있다면 이런 생산 쪽에 정치 생산자들을 조금만 네. 더 다양화시켜 주자 이게. 안 그러면 300석에 갇혀서 이게 재벌 경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큰 당 한두 당이 자기들 지지율보다 10% 이상 의석 더 가져가 가지고 1, 2당 체제, 양당 체제로 굳혀져 놓으면 이게 독점 재벌하고 똑같은 거거든. 하. 중소기업 다 죽으란 얘기 아닌가?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타협을 하겠어요? 약자를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는 미래에 이러다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면 붕괴 신화에 접어드는 겁니다. 옛날에 IMF 때 재벌이 무너졌듯이 네. 정치도 붕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심이 폭발해 버릴 거예요.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대입니다. 그렇죠. 제일 불신을 받고 있죠. 1.8%래요. 예. 그런데 이런 정치를 방치하느니 네.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라는데 그 체질과 생태계를 바꿔서 이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자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첫째는 한 번 더 가보자는 길이에요.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불투명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불신 문제 말씀하셨죠. 네. 의원들 정수 늘려봤자 뭐 세비 줄여서 늘린다고 한다. 근데 그 세비를 나중에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국회법을 바꾸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못 믿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뭐 대통령제 우리 정치 현실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당제보다 안정적인 양당제가 좋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의원 정수 100명 줄여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연동제 해봤자 군소정당 난립해서 결국은 내각제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일 안 하니까 2%지. 그래서 국회의원 없애자는 거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세요, 사실은. 또 500명으로 늘려서 보좌진 줄이고 국회의원 수 500명 늘려서 하자.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 계십니다. 제가 네. 정치 2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정치는 칭찬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매맞는 직업입니다. 네. 항상 주변의 어떤 원성과 질타와 어떤 그 오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이거 제가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아. 근데 매를 맞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매를 맞아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대다수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오히려 언론 인터뷰 피합니다. 예, 한 맞아요. 6, 70%의 의원들이 방송 토론 요청이 오면 거부합니다. 괜히 나가서 괜한 말 했다가 예, 찍히기나 비판받고. 하고 그러면 뭘 하느냐? 네. 지역 예산이나 잘 챙기고 조용히 살면 될 걸. 쪽지 예산. 내가 왜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몸 보신이나 잘해도 중간은 가는데 예, 큰 당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네. 그다음에 밉상만 안 되면 네. 당 지지율에 조금만 뭐 지역 돌아다니면 그 이상 지지율을 얻어요. 그렇게 편하게 정치해서 3선하고 4선하는 분들이 국회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말 좀 뭐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다 말 험해지고 밉상으로 찍히면 그거 맨날 피곤하고 예. 정치 생명도 짧고. 근데 보십시오. 누군가를 대의하고 대표한다 그러는 정치인들이 칼날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속편하게 정치하고 기득권이나 누리는 네. 그런 정치가 좋은 정치라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도 많은 겁니다. 이걸 100명으로 줄여도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그렇네요. 위주로 하려면. 예, 그럼 일 안 하면. 200명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한국 정치라는 게 네. 이제 한참 혐오 끝에 그 저기 얄팍한 기득권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300명 정치인이 기생충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에서 무슨 희망과 생산성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기존의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못 없애요. 저도 기분 같아서는 한 100명으로 확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최소한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플랫폼 자체 이 하여튼 그 기초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니까 그 정보를 이거는, 감시하고 예산 이거는 심사도 하고. 법치주의 민주 헌정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는 정치 개혁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네. 언젠가 정치가 고도로 성숙되고 생산성이 너무 높아져 의원이 많이 필요 없다면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단은 정치를 바꾸고 보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치의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정치의 공간이 네. 기존 정치의 생산적 자극이 되고 창조적 파괴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 정치가 나름대로의 작동하는 세계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치 개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정치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 초안에 수록한 바와 같이 네.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부터 우선 높이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바꾸자. 네. 예. 거기부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예. 거죠. 참 그 어쨌든 김종대 의원도 지금 정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국회를 볼 때 그 관점이랑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다른 거잖아요. 직접 부딪혀 보니까. 근데 이제 정신무장을 새로 해야 되는 게 네. 칭찬받고 호감을 주고 매력적인 공간에 남아 있다가는 정치가 안 됩니다. 아하. 예, 그런 허명은 빨리 포기해야 된다. 예, 정치인은 원래 욕먹는 직업이다.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정치인이 쫓아갑니까? 어딘가에 의사가 환자가 어딘가에 병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네.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가 어떤 사회를 개혁하고 한다는 건 의사가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에 피 묻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 무슨 수로 환자를 치료할 것이고. 갈등 그 국면에서 정치인이 할 일을 하고 할 네. 말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말씀이신데. 저도 매 맞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매를 많이 그동안 좀 맞으셨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돌아오는 비판이나 뭐 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논의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한국당이 나경원 그 원내대표의 입장이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은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한데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먼저 얘기를 하고 테이블 위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첫 걸음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지금 아무 입장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여전히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민주당이 저렇게 제안을 했으면 1월까지 안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안을 받겠다. 그다음에 도농복합이니 뭐니 의원 정선이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건 정치개혁 특위에 일단 맡겨보고 네. 거기서 나오는 안을 나중에 당에서 추인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당 대표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정치개혁 특위는 일하지 말라는 거 같거든.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특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자꾸 제시하겠다는 뜻은 말은 내년 2월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그 시기와 절차에는 합의해주겠다. 이래버리면 오늘 농성이 풀리는 거예요. 단식 그만 하셔도 되는데. 예. 그런데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단식이 뭐 오늘 7일째인데 이게 뭐 열흘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아이고, 그래서 전국은 또 얼어붙는 거지 뭐.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공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옛날 생각이 나 새누리당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걸 다 논의하자라고 나오면 이제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손학규 대표도 네. 단식을 풀 수 있는 건데 나경원 신임 대표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원래 이제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가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뭐 오늘은 좀 짧게 좀 마무리하고요. 의원님께서 예. 또 투쟁을 하러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 네. 마무리할 텐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주세요. 투표율 네. 줄여야 된다, 아니면 늘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인이 불신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요. 물론 정의당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연동제 되면 군소정당 난립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죽기 아니면 살기,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막 가는 정치를 와서 본 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민생이 이렇게 험난하고 팍팍한 시대에서 어떤 그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새로운 정치의 틀, 또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나가지 않는다면은 네. 대한민국은 정말로 암울한 시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진보적 관점에서 내일을 설계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얻는 지지율에 비해 가지고 얻은 의석수가 너무 적습니다. 7.6% 지지인데 의석은 2%예요. 네. 그리고 저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관여하는 청주에서 12%의 지지를 얻었는데 의석은 하나입니다. 예, 3%죠. 예. 그래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주장하지 않고 받은 표만큼만 지분을 행사해야 어쨌든 저 진보의 관점에서 또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정도 플랫폼은 마련되겠다. 우리가 정치개혁 얘기하는 건 소박한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보고 네. 또 부작용은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정당이 난립한다 그러는데 현대 군주는 정당이라고 저 헤게모니 얘기한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람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군주나 통치자가 아니라 현대의 통치자는 정당입니다. 정당이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네. 제대로 정치해야 된다. 예. 참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또 다른 차원의 그다음에 뭐 정치 개혁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형적인 입장이 나왔고요. 한국당은 아직은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나경원 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지만 뭐 당내 의견을 들어본다고 했거든요. 여야 이 5당 대표들이 또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될지 저희는 좀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좀 방송을 마무리해 보고요. 의원님, 참 매도 많이 맞으시고 비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 그 오마이 뉴스 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응원하는 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른 주제, 또 핫한 그런 안건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